안녕하세요. 저는 생각 정리의 기술 저자 조혜영입니다. 제가 저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소개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네. 저의 본래 캐릭터는 저는 이제 경기도 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맵을 그렸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여기 오신 분들은 우리가 오늘 기획된 이 마인드맵 강의 자체가 독서 마인드맵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책을 읽으신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일은 시간이 본질이다.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독서 우리 유튜브 찾아보면은 사피엔스 20분 만에 요약해주잖아요. 그죠? 영화 인사이드 아웃 보고 왔더니 바로 20분 만에 요약해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읽는 동안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동안 그 시간 안에 본질이 있어요. 그 인사이드 아웃 보면서 저희 딸은 막 펑펑 울었거든요. 그 일이에요. 그 사춘기 그 마음, 그 감성이 온 거죠. 근데 그 요약본을 보면서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또 하나의 시간이 본질인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맵이에요. 대부분 마인드맵 하면은 선입견이 있어요. 미리 그냥 생각하는 게 마인드맵은 딱 그려놓고 그 그림 같은 거 한 장이 마치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딱 그려놓으면 이 그림 같은 마인드맵이 기억을 잘하게 해주고 이해를 쉽게 해준다. 그런데 이 마인드맵 또한 그 과정 자체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뭐였죠? 네, 생각 정리의 기술이었어요. 마인드맵을 그리는 그 과정 자체가 생각이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질적인 시간을 쓰는 시간을 선생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강의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보다가 무조건 다음번 건 더 좋고, 왜냐하면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더 양질의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앞에 더 뭔가 준비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잠깐 다른 데서도 썼던 강의긴 해요. 왜냐면 오늘은 어떤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 독서 마인드맵을 그리려면은 기본적인 마인드맵 그리는 법을 알아야 되니까 완전히 저는 여기에 정말 아무 기초 지식 없이 펜만 들고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맵을 정말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 3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담아서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마인드맵이라는 거에 좀 몰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몰입을 뭐 엄청 빡세게 막 초시간 재가면서 하는 거만 몰입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도 몰입이잖아요. 그죠? 제가 마인드맵 처음 배웠을 때는 챌린지를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 이론 같은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정말로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그려가면서. 하루에 3장씩 한 달을 90장을 그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동안 많이 성장했어요. 그게 다 이제 시간의 본질이 있다는 거겠죠? 이 자료가 만약 필요하시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따가 마지막에 자기 성찰 마인드맵을 그려볼 텐데 저거 할 때는 고민을 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한번 쏟아서 그려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할 거예요. 설득의 시간이라는 건 제가 마인드맵을 왜 하게 됐느냐. 저는 그냥 마인드맵 그냥 했거든요. 나는 했는데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자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왜 좋았는지 자꾸 얘기해야 되는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마인드맵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설득의 시간 잠깐 가져본 다음에 마인드맵이 왜 좋은지 보고 어떤 걸로 구성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인드맵의 종류라고 써놨는데 저거는 조금 다른 거긴
개발의 시작이겠죠? 자, 설득의 시간이에요. 이거 제가 책에도 있고 여기저기 써먹는 이유가 저는 정말 저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내용은 저는 여기 지금 쓴 이 말 자체는 네이버 사전에 있는 건데 이 원래는 비주얼 싱킹으로 하는 생각 정리의 기술에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라는 걸 비교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저걸 왜 비교해 놨냐면 비주얼 싱킹으로 하는 생각 정리의 기술이잖아. 비주얼 싱킹. 이미지가 기억을 잘하게 해준다.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집에는 베란다가 있고 저는 작년 여름에 2층 테라스 하우스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늘상 쓰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란다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좁을 때 위층과 아래층의 면적차로 생긴 부분. 발코니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테라스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에 정원으로 뻗쳐나온 곳. 자, 우리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골똘히 생각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요 말이 그냥 그런가 이런 거지 막 탁 떠오르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를 한 5번쯤 읽었는데요. 그럼 저는 외웠어야죠. 근데 그거 전혀 외우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살짝 설명을 해볼게요. 앞에 거 덧붙여서. 자, 베란다는 3층은 좁고 2층은 넓은데 여기 이만큼 면적차로 생긴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베란다예요. 그리고 발코니는 외벽에 이렇게 밖으로 쭉 튀어나와서 설치된 거 이게 발코니라고 하고, 자, 테라스는 1층에서 정원으로 쭉 뻗쳐나온 걸 테라스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건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죠. 그리고 2층 테라스 하우스가 아니고 2층에 있는 건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 선생님들 방금 제가 읽었던 그 네이버 사전 그 개념 생각나시는 분?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아마 오늘 저녁까지는 읽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이따가 다시 언급하게 되면은 여기 테라스에서 이 사람이 지금 아령 이렇게 들고 땀 질질 흘리는 것까지 기억나실지도 몰라요. 그만큼 이미지는 딱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우리가 하게 이해를 해주고 그리고 기억도 오래 남게 해준다. 자, 우리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휴가 갔다 온 거 텍스트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들 사진처럼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이미지의 힘입니다. 제가 그럼 이미지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비주얼 싱킹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마인드맵이 바로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인드맵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 아직은 잘 와닿지 않더라도 뭔가 그래도 이미지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는구나 정도는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제가 공부하러 갖고 온 거는 전혀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 원과 타원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게 절대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동그란 거 모양이잖아요. 심지어 여기 원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의 집합이라는 게 이 그림 여기 뭔가 거리가 같은 것 같은 이거 없으면은 이해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바로 마인드맵은 텍스트 자체를 이미지화한 거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자주 써먹는 마인드맵이에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미지화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자, 이미지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우선 제일 잘 보이는 거 여기 달력이 있네요. 달력은 중심 이미지죠. 중심 이미지. 이거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9월 어느 날인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원래 날짜가 적혀 있었고요. 9월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적은 계획 마인드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력을 보면 계획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죠. 뭐 이게 읽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얘가 이제 이 마인드맵을 이미지화해주고 또
이미지화를 해줘요. 이 작은 이미지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마인드맵 세계에서 초등학생들이 원래 마인드맵 되게 많이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한 번씩 그려보거든요. 그런데 역사 시간에 이렇게 그리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쓸데없는 그림을 그리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쓸데없는 그림이 아니고 이 마인드맵이 기억이 어떻게 남냐면 이렇게 남습니다. 요 그림하고 이 텍스트가 이 한 덩어리로, 이 가지와 색깔이 한 덩어리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맵이 기억을 잘 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제가 갖고 온 거는 여기에 마인드맵의 장점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마인드맵이니까 그렇겠죠. 자, 여기 있는 중심 이미지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책 읽으실 때 다른 잡생각 안 해보세요? 저는 책 읽을 때 그렇게 계란이 냉장고에 있는지가 그렇게 계란이 있나? 바나나 있나? 이게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중심 이미지는 여기로부터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하는데 그 생각이 다른데 안 가게 계속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이 주제 안에 머물게 해요. 그리고 기존 노트보다 마인드맵이 좋은 이유는 제가 이 주제가 지금 내 생각을 잡아놨지만 이 가족에 대한 계획을 막 세우다가 갑자기 직장에 관한 어떤 일이 탁 떠올랐을 때 만약 기존 노트라면 어느 한 구석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적기에는 야 아직 덜 적었는데 이러면서 그럼 요거 적고 하지? 라고 하다가 그게 휙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습니다.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 2개 정도의 중심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일과 가족이겠죠. 요거를 생각하고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에 대한 계획을 계속 세우다가도 다른 계획이 탁 떠오르면 그거 그냥 중심까지 내고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이 자유롭고 그 생각을 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마인드맵이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에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제가 방금 마인드맵을 그릴 때는 키워드를 먼저 생각하고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마인드맵을 그려야 하는 거를 접할 때,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강의를 들을 때 그 중심 키워드를 여기 머리 어느 2%가 계속 그거를 검색하고 있어요. 중심 키워드 뭐지? 중심 키워드 뭐지? 그래서 뭐가 중요한데? 이런 거를 계속 머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를 내가 끌어낼 수 있는 거고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먼저 파악하고 그게 설사 아니더라도 우리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저자가 알려주는 모든 거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를 찾을 수 있는 그 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지금 색깔도 이렇게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색깔도 이게 이미지화를 결과적으로는 도와주는 거고요. 이따가 구성 요소에서 다시 나올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가 있죠? 키워드가 있죠. 키워드가 가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를 그리고 가지 끝에다가 마치 점 찍은 것처럼 우리 글머리 기호처럼 여기다가 글씨 쭉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은 꼭 가지를 밑에 그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 이유는 이 뒤에 가지가 없지만 저기서부터도 생각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자리도 없는데 왜 자리를 둬야 되냐? 자, 우리 뇌는 정말 너무 신비롭죠. 그 마인드맵의 그 팁 중에 하나가 생각이 안 날 때는 빈 가지를 그려라가 있어요. 빈 가지를 그려놓으면 내 머리가 계속 그걸 생각한대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채워 넣는데요. 그것과 동일합니다. 그 가지를 그려놓으면 다음에 봤을 때 거기서부터 또 생각이 한 단계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걸 펴놓고 한참 동안 떠들었어요. 그런 이유는 이게 많이 이미지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발표 자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맵을 펴놓고 이제 줌 같은 거 강의를 특강 같은 걸 할 때 30분 정도 떠들거든요. 그 말은
요약으로 이 키워드들이 정말로 극단적인 요약이 있는 거죠. 키워드는 어떨 때는 한 문장에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어떨 때는 한 문단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책으로 치면. 그리고 가끔씩은 책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에 있는 행간을 내가 쭉 풀어서 얘기하면 발표 자료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요약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 얘기했나? 네,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집에 갈 때 곰곰이 생각해보고 오늘 혹시 얘기 덜한 거 있으면 다이어리에다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 급한데 입이 급해요. 네. 자, 이거는 지금까지 이미 다 들으셨어요. 구성 요소예요. 마인드맵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네, 이 5가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미지 계속 보시는 거. 요즘 제 딸 콩쿠르하는 사진이고요. 이 콩쿠르하는 주제 자체가 이제 중심 이미지로 있고 작은 이미지가 군데군데 있습니다. 중심 이미지는 거기에서 생각이 확장하게 하고 다시 생각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작은 이미지는 기억력을 높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이가 떠오를 때 이렇게 사진처럼 저 글씨하고 합쳐져서 머리에 딱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높여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의 역할도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결국 뒤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생각이 뻗어나가는 확장에 여지를 주는 가지가 있었고 다음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네. 이 안에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는 한 개의 의미 단위를 말하고요. 그 토니 부장 마인드맵 책에 보면은 한 단어만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 단위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 단위 하나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두 단어일 수도 있고 세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2단어 이하로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쨌든 한 1100장 정도 그렸는데 그만큼 그리고 보니까 내가 3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나를 믿지 못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3단어에는 항상 수식어가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 단어를 쓰지 않으면 다음에 봤을 때 기억 못할까봐 그런 자기 의심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은 단어를 줄여야 된다. 그럼 왜 단어를 줄여야 돼요? 어차피 뭐 내가 쓰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글씨가 많이 들어갈수록 이미지화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마인드맵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키워드는 2개 단어 정도 추천드려요. 자, 색깔 있습니다. 색깔, 이것도 저는 제가 지금 강의당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되게 획기적이게 색깔을 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는 이거 말고는 다른 예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칠하시냐면 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키워드 이거 빨간색, 다음 단계 노란색, 그 다음 단계 주황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칠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지화는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마인드맵에서 색깔을 넣는 이유는 여기 이 덩어리, 이 파란색 덩어리가 하나의 그 의미 덩어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한 이어진 가지만 같은 색으로 칠한다. 자, 여기 이만큼을 보고 봤을 때 이 핑크색에 올라가 있는 키워드랑 이 초록색에 올라가 있는 키워드랑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은 다른 의미 단위에 속한 걸 알 수 있으세요. 그죠? 네, 그런 생각의 분류를 하기 위한 거니까 마인드맵은 다 생각의 분류예요. 카테고리와 분류하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색깔도 이거를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방사형이 뭘까요? 방사형은 중간에서 쭉 뻗어나가는 걸 그냥 방사형이라고 해요. 이게 설명하기는 제일 쉬운데 이게 해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중간에서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는 이렇게 뻗어나갔는데 우리가 노트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한 개 더 볼게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뒤에 마인드맵 보면 제 거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얘는 여기서부터 뻗어나갈 수 있는 생각의 여지가 있다면 여기는 생각 자체도 막힐 뿐만 아니고 저는 이 마인드맵을 그리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우 선생님들? 마인드맵을 왜 그리는 사람이 많이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뇌는 되게 에너지를 적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익숙한 거 좋아해요. 새로운 거 너무 불편해해요. 선생님 혹시 루틴과 습관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게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루틴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거고 습관은 저절로 자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뇌도 전혀 다른 이유입니다. 루틴은 대뇌 피질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습관이 되면은 그게 기저핵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돼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처음 하는 행동이라서 너무 불편해요. 근데 요거는 하시면 금방 또 기저핵으로 넘어가서 익숙해집니다. 그 익숙해지는 거 왜 두 달, 세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만 하면 마인드맵으로 치면은 정말 50장만 그리면 그 모양, 그리는 모양에 있어서 제한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인드맵의 구성 요소를 다 봤습니다. 중간에 이미지가 있었고요. 작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가지도 중간에 중심 가지가 메인 가지가 있고 세부 가지가 있고 그 위에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가 올라갔었어요. 방사형으로 퍼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는 키워드는 반드시 꼭 막 이런 얘기하면 왠지 요새는 안 될 것 같은데 반드시가 맞을 것 같아요. 반드시 상위와 하위로 분류를 해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취미가 왔으니까 쇼핑, 독서, 피아노, 노래가 왔지 여기에 만약에 독서가 온다면 다른 게 와야 되잖아요. 자기계발, 인문성, 이게 오겠죠? 그렇게 내가 어떤 거를 이 중심 키워드로 했지. 그래서 마인드맵에 진짜 초반에 어려운 건 가지 모양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 어려운 게 중심 키워드예요. 중심 키워드. 그 두 가지만 알면 마인드맵은 사실은 다 아시는 겁니다. 다 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인드맵의 종류. 제가 제 책을 봤더니 마인드맵의 종류를 9가지 분류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그 안에는 독서 마인드맵은 또 갈갈이 찢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마인드맵은 결국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보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확장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걸 하다 보면 되는 게 생각 정리인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생각의 확장만 할 수도 있고 정보의 정리만 할 수도 있는데 두 개는 한꺼번에 되는 게 기본입니다. 책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뭐든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예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연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어요. 그죠? 그러면 불안과 막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막 내 안에서 나의 자아들이 막 싸웁니다. 그랬을 때 우선은 한다고 말씀드려놓고 이제 마인드맵 그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노란색으로 쳤는 거 요거는 정보 정리겠죠.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요걸 한다고 그래서 책을 써보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어떤 걸 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마인드맵을 하면 요것도 생기는 기능인데요. 마인드맵을 하는 거는 어떤 그 템플릿 내지는 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또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 무언가 주제가 주어지면 저는 그 틀을 자꾸 만든 거예요. 제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칸트가 왜 생각을 막 네 가지 틀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거예요. 이성 이러면 이성을 요거로 생각해 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든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잠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할 세 가지 시간들 있잖아요. 우리 영역 그 영역에도 결과적으로 제가 독서 마인드맵을 그릴 때 어떤 틀로 시작을 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을 그리면은 장점이 이 중심 키워드, 핵심을 계속 파악한다라는 것과 어떤 생각을 할 때 이 틀을 나만의 생각의 틀을 계속 만든다. 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우리 저기 교보 관계자님도 진짜로 이제 우리 다 책 잘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 독서 마인드맵 하는 거 정말 알려드리자, 이게 기획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목표가 있겠죠. 제가 해야 될 거. 그러면 내가 뭐 너무 두려운 거 말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내가 더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해내야 되는 게 또 있겠죠. 그걸 해가지고 4번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4번의 시간으로 나눠서 또 목표, 어떤 목표를 할 거고 어떤 이론을 여긴 할 거고, 그래서 실습을 할 때 내가 뭘 준비해 갈 건지, 그런 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나를 믿지 못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마음도 편안해지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니까 내가 제일 문제가 강의를 안 해봤다. 그럼 강의 연습을 많이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 10번 해봤습니다. 한 10번 해봤는데 사실 지금 제가 원래 계속 시계를 이렇게 세워놓고 했거든요. 근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고 있는 거에 한 8월 정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말이 또 빠른 것 같고 이제 고칠 점이 많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교보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있잖아요. 제가 마인드맵을 그리다가 이제 책을 냈어요. 또 강의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제 마인드맵 그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이제 이룰 거 다 이뤘는데 이제 그릴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마인드맵 첫 번째 장 그리면서 나의 목표는 책 쓰는 거야 이러면서 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인드맵을 자꾸 딴 얘기 하는데 마인드맵을 그릴 때 정말 이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효능이 있어요. 그 효능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그 마음이 불안하던 거에서 딱 변해가지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런 효능을 느끼시면은 마인드맵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순간 또 까먹었고요. 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봐요, 나는 나를 그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불안해서 이제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났더니 이게 생각 정리의 마인드맵이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플라톤 대화편을 읽고 제가 정보 정리의 차원에서 정리를 한 거고요. 원래는 책을 읽고는 정보를 정리하면서 내 생각을 꼭 넣는데 이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좀 철학 정보를 더 많이 넣으려고 뭔가 노트 필기하는 것처럼 더 많이 정리하려고 일부러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생각을 요거는 생각을 정리했고 앞에 거는 생각의 확장을 보여주는 그런 마인드맵이었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요. 자, 이제 우리 마인드맵을 그려볼 건데 이제 자기 성찰이 우리 자기 개발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이 하나하나의 주제, 이거 하나하나의 주제가 원래는 마인드맵 한 장 한 장의 주제입니다. 제 뒤에도 보여드릴 거지만 그렇지만 요거도 저는 틀이 생겼어요. 왜냐면 틀은 누가 정해놓은 법칙이 아니고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자아 성찰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정리해지는 거거든요, 스스로. 우리 선생님들도 처음에는 제 걸로 한번 해보고 나중에는 각자의 그 성찰 마인드맵을 찾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래요. 영역과 역할로 나누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영역이 있어요. 관계. 저는 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의사이겠죠. 그리고 성장에 있어서는 작가나 강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향유에 있어서는 책을 읽는 사람 내지는 피아노 치는 사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역이나 역할을 나눠 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나의 루틴을 적어보고 갖고 싶은 습관
습관을 적어보던가 아니면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보는가. 또 한쪽 구석에는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우리 거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가 나예요. 거기 나를 그리시면 좋고 아니면은 뭐 나라고 써도 상관이 없죠. 네, 그렇게 해놓고 나의 역할 내지는 나의 영역을 쓰고 이 나머지 하나 가지가 이런 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1이라고 칠게요. 의사라는 이 일에 나의 목표는 뭐야? 근데 나는 이런 단점이 있어. 그 일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습관과 루틴이 있어. 이런 습관을 붙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의 큰 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엔 다음 영역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린 것들이고요. 이것도 책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20대의 나를 40대에 그린 거고요. 10대의 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때 짠했던 내 모습을 40대에 그린 거죠. 이거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아성찰을 시기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과 4월, 4월과 5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직 4월이 지나진 않았지만 내가 앞으로 할 거에 대한 성찰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24년과 25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은 습관, 나쁜 습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고민을 다들 하실 것 같아가지고 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도 뭔가 이제 의욕이 넘쳐요.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시작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막 제대로 안 되고 부담스럽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하고 싶은 건 또 생기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마인드맵을 그립니다. 이거는 22년도에 이건 23년도에 그렸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리고 여기서 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인 거죠. 이 시간을 거치면 이걸 마인드맵을 이거 누구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왜 그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그리고 나면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 정리되면서 좀 해소가 되고 좀 약간은 명확하게 내가 진짜 욕망하는 것과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제가 설명드린 마인드맵이에요. 영역으로 나누고 다시 그거를 역할로 나눈 다음에 내 목표는 뭐고 뭘 했었고 내지는 습관은 뭐고 더 갖고 싶은 습관은 뭐고 뭐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내드린 종이 보시면 제가 그 마인드맵은 글씨를 쓰지 않고 그려가지고 좀 어색해요. 하지만 이걸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은 제일 안 되는 게 가지가 너무 이상하게 그려지거든요. 가지가 이상하게 그려지는 건 공간 활용을, 그러니까 그 종이, 공간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인드맵도 적당히 좀 그럴듯해 보여야 계속 그리게 되거든요.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장을 따라 그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 저기 필사 해보셨어요? 많이 해보셨죠? 근데 저는 예전에 필사를 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 찾아보고 필사를 했더니 책 앞에 놓고 한 단어만 끼고 이렇게 하면 명상 효과는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하지만 글쓰기 실력은 절대 안 늘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 단락을 내지는 한 문장을 읽고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가능하면 내가 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문장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그리면은 명상 효과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이 사람은 이쪽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따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드는 이렇게 했구나. 도형을 이렇게 써가지고 더 짧게 요약을 했구나. 이런 거를 하다가 보면은 너무 이제 따라 그리기 싫은데 그 가지 위에다가 내 키워드를 올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주세요. 망설이시면 안 돼요. 망설이시면 안 되고 이 시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해보시고 그래야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제가 뭘 말씀 안 해드렸는지 이따가 보면 또 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있을 텐데요. 혹시 손 이렇게 드시면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